팬 여러분, 구구도 단통으로 때릴 수 있어야 경마 이길 때 크게 이깁니다. 앞으로 신성과 함께 가봅시다. 화이팅! 최고의 혈통 전문가 박남규만이 볼 수 있는 색다르고 다양한 혈통과 정보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마 어렵습니다. 하지만 끊을 수 없다면 저 김태훈이 최대한 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자, 중국의 제 팬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실내 뉴스 시간이고요. 오늘은 11월 28일 부산 금요경마 분영상 말씀 올려드리고요. 오늘 특히 혈통 전문가 박남규 위원을 모시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월말 레이스인데 편성이 11월달 중에 가장 난이한 편성이 아닐까요? 정말 빡빡해요. 능력만은 거의 없고요. 개봉마 부진말들 짜여졌는데 이게 좀 뭐 대가리로 지금 종합지에 잡힌 말들이 다 빼도 될 것 같은데요. 불안불안한 말들이 많이 있죠. 그냥 뭐 이거를 굳이 우리가 인정하고 재배당 갈 필요가 있을까 하는 느낌이 강하게 들고 있습니다. 자, 지난주 경마가 또 이제 성황리에 끝이 났고요. 방금 이제 금요 경마 부산 이경주가 10전 4배짜리 또 짭짤한 배당 적중 나와주셨네요. 그리고 이 일요 교차 레이스에서도 부산 이경주 단통으로. 저도 뭐 이경주 이거는 그냥 받칠 필요가 없나는 그냥 한 방 같더라고요. 배당이 좀 잘 나왔어요. 3조각에 나올 배당이 아닌데 뭐 눈물도 묻는 거죠. 그렇고요. 뭐 제 개인적으로도 뭐 지난주 이제 부산 경마가 금요 경마에도 37배짜리 삼복성이죠. 넓은 벌 반드시 노려가시면서 6번, 1번, 2번 삼복 37배짜리 주력으로 때려가지고 적중을 시켜드렸고 그 외에도 뭐 굵직한 배당을 지난주에 상당히 많이 잡아드렸습니다. 제주가 좀 아쉬움이 나는데 이번에 제주 경마가 좀 더 편성상 한 번 더 승부를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레이스이기 때문에 많은 기대를 한번 부탁드리면서요. 아무래도 뭐 우리 두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만 고배당 승부는 경마는 역시 고배당이 아닌가.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자, 오늘 시작해 드릴게요. 자, 오늘은 박 의원께서는 4경주하고 10경주죠. 예. 승부 보고 계시고요. 자, 1경주 보겠습니다. 난양게임이에요. 일단 11번에 황금빛 영광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는데 뭐 1번에 피코 프린스, 뭐 5번에 바모스, 또는 뭐 8번에 남도대장. 이거는 뭐 장담할 수 없는 레이스 아닌가 싶어요. 정말 뭐 제가 좀 웬간하면 이번 경주를 뭐 출신 경주로 좀 가져가고 싶어서 분석을 좀 해봤습니다만 사실 믿을만한 마필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 황금빛 영광이라는 마필이 뭐 주행검사 때 기록도 좋고 또 스타트 능력도 보여준 마필이지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인기의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다고 봅니다. 장담할 수 있는 마필은 아니고 또 힘이 늦게 차는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또 뭐 깔끔하게 선행을 간다면 뭐 가능성은 물론 열려 있는데 외곽으로 밀려나 있는 상황에서의 황금빛 영광은 대단히 위험하다. 오히려 이걸 빼고 배당을 노리고 하는 게 낫지 않나 싶은데 저는 이 10번의 영광의 장군이 주행검사 때는 발조가 이렇게 매끄럽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긴 했습니다만 뭐 이번 경주가 레이스 흐름이 빠르지도 않고 또 편에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10번마 영광의 장군의 이번 가능성도 열려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 어드마이돈 자마들이 의외로 좀 실전에서 게이트 이탈을 좀 잘해주고 있는 긴 한데 그래 좀 느린 혈통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있거든요. 네, 느리죠. 그래서 이런 말들은 뭐 도안이면 뭡니다. 장담은 할 수 없게요. 뭐 개인적으로 일본의 피코 프린스 지난번에 대마 신자를 꼴찌를 했는데 그래서 그래도 독땡 찬스라서 그런지 많이 잡히긴 잡혔네요. 그리고 뭐 5번에 바모스, 8번에 남도대장 진짜 이게 근데 믿을 수는 없고요. 복병은 아까 이제 그래서 박 의원의 10번에 영광의 장군이 언급이 됐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9번에 초강 투혼도 게이트 이탈, 발주 능력 있는 말이고 뭐 판타레이와 같은 형제 마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혈통적 내재 가치는 있지 않겠느냐. 3번 이제 1경주는 충마 없는 경주가 되겠고요. 복병으로 9번, 10번 두 마리 체크를 한번 부탁드리고요. 자, 이경주 국산 5군에 1300으로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일단은 3번에 영웅볼트를 중심으로 1번에
드림라인하고 5번에 테리우스가 인기 모아지고 있는데요. 자, 또 보시나요? 저는 뭐 이번 경기 복병을 굶은 와일드로즈를 보고 있어요. 뭐 주행하면서 워낙 좋았고 지난 데뷔전 때 데키로 팔렸습니다만 무기력한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만 기본적 잠재력은 가지고 있는 마필이에요. 그리고 뭐 뛰면 뛸수록 걸으면 다 나올 수 있는 그런 마필이고 따라서 와일드로즈가 좀 복병권에서는 재밌지 않나 싶고 저는 이번 경기도 충마가 없다고 봅니다. 이 3번마 영웅 볼트가 물론 데뷔전 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1300에서 뭐 이번 경주도 상대 마들의 면면을 보면 뭐 이렇게 할 말이 없기 때문에 좀 능력에 비해서는 좀 과도한 인기를 끄는 게 아닌가 보여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지난번 영웅 볼트가 약간 어부지리 경향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앞선이 굉장히 싸웠던 레이스였다는 점에서는 오히려 저는 영웅 볼트보다는 1번 드림라인이 뭐 앞으로 잠재력도 그렇고 뭐 훈련도 잘하고 나기 때문에 1번 드림라인 쪽에 좀 더 관심을 두고 싶은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이 드림라인도 드림라인인데 이 와일드로즈가요 이게 좀 왼쪽으로 좀 삐지는 사양각병이 있는데 그것만 좀 순치가 된다면은 좀 띄워줄 말이 아닌가 느낌이 있거든요. 제가 볼 때는 좀 많이 띄워줄 것 같아요. 뭐 리미트리비스 자마치고는 그래도 와일드로즈가 실력적 기대치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는 뭐 지난 데뷔전의 꼴찌는 제가 볼 때는 좀 의미가 없지 않나 보였습니다. 1300에서 한번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게 조금 관건이에요. 떼어줄 말했는데 이거 압력에 대한 순치가 어느 정도까지 왔느냐 그게 문제가 되겠고 뭐 제 개인적으로 3번의 영웅 볼트가 이것보다 조금 더 강한 편성이라면 한번 빼고 싶은데 이 편성이 너무 약해요. 그래서 안고는 가야 되지 않겠느냐는 느낌이 있는데 일단 그래서 1번, 3번, 9번 특히 숨어있는 말 9번 와일드로즈가 앞으로는 좀 잠재력이 있는 만큼 좀 신경을 좀 써주는 게 어떨까 느낍니다. 자, 3경주 들어갈게요. 국산 5번에 1400으로 준비되어 있고요. 3경주는 뭐 6번에 무한비상과 2번에 프리스트 뉴스 좀 인기가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그것도 변수가 많은 게임 같습니다. 많죠. 사실 뭐 이번 경기도 충만은 없는 레이스죠. 뭐 포레스트 뉴스라는 마필도 뭐 사실 보여준 건 없는데 편성이 약하다 보니까 많이 팔립니다만 이 포레스트 뉴스는 늘어난 경주거리가 또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도 있는 그런 마필이기 때문에 역시 이번 경기는 충마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저는 외곽 10번 한계시대라는 마필이 일단 뭐 4kg의 감량을 2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는 좀 높은 점수를 주고 싶고 4번 강호 아이언이라는 마필도 늘어난 경주거리에서는 좀 더 힘이 붙을 수도 있는 그리고 또 워낙 힘이 늦게 차는 스타일이기 때문에 조교를 잘하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뭐 4번 강호 아이언이랄지 10번 한계시대 이런 마필들이 뭐 배팅권에서는 좀 더 매력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이게 참 이게 무한비상도 지금 장담할 수 없는 조건인데 이 선행을 나가는 마필이 3번에 레이디 알파가 지금 독등이더라고요. 이게 지금 따라오는 말들이 근데 취입이 되냐 마냐는 구도가 되겠는데 실전에서는 비록 뭐 굉장히 좀 부진한 모습이었습니다만 이런 부진한 레이스에서는 선행마가 나와가지고 오히려 사코나 이후에 결승 들어서가 오히려 착차가 더 많이 벌어지는 모습을 많이 봐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3번의 레이디 알파의 독땡의 찬스 이거는 좀 배당도 상당히 좋기 때문에 노림처럼 가시면서 강축이 없습니다. 이번 경기도. 그래서 3번 레이디 알파, 4번의 강호 아이언, 그리고 10번의 한계시대 이런 말들이 좀 더 배당 가능성이 있다는 거 부탁드리면서 4경주 오늘 처음 마시는 박남기 위원의 추천 경쟁 되겠습니다. 역시 이것도 뭐 충분 없는 게임 같고요. 그러나 이 8번의 서울강자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상대방과 4번의 레이턴즈 프레이딩 그리고 뭐 10번에 오클라 캡틴 이런 말에 잡히는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번 경기도 뭐 충만은 없는 레이스예요. 능력적인 측면에서도 사실 충마가 없는데 또 하나 변수는 역시 경주 거리죠. 1600 모든 마필들이 지금 1600 첫 돌에 나서기 때문에 거리적인 부분에서도 변수가 정말 크게 작용하는 그런 레이스라 점에서 뭐 서울강대라는 마필은 늘어난 경주 거리가 추임 마필이긴 합니다만 절대 유리하지 않은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는 저는 서울강자는 이번 경기 큰 관심이 없는 마필이고 따라서 뭐 컨디션도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또 늘어난 경주거리가 그 어느 마필보다 유리한 마필 복병마가 한도 있기 때문에 뭐 배당 아주 좋습니다. 그 마필을 놓고 복대복 막권으로 고배당을 노리고 하는 추천드려야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인기마가 지금 뭐 8번, 10번, 4번 이 세 마리 인기마로 팔릴 텐데 그중 가장 폭발적인 인기는 8번인데요. 8번이 거리가 잘 안 나오는 것 같아요. 안 나오죠. 빼면은 8번 빼고 할 게임 같아요. 이번 경주가 인기만 뺀다면. 뭐 4번에
레이텐지 프라이드 같은 경우는 오히려 뭐 1600이 1300이 1200보다 더 잘 뛰었거든요. 근데 1300보다는 1600 뭐 1500 이런 레이스에서 더 그림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4판 인기마 두 마리 중에서는 8보다는 4번 포커스를 맞아주시고, 그렇다면 자연 박영께서도 인기마를 붙이는데 그렇죠. 8번을 제외한 또 때리는 승부가 되기 때문에 이거는 바로 이제 배당을 한 이제 한 단계 건너뛸 수 있는 그런 찬스죠. 그래서 무조건 요거는 중고 배당은 보장되어 있는 에이스 방랑교인의 추천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자, 오영주가 국산 사고는 1400인데 일단은 그 4번의 유성드림이랑 그 9번의 챔프라인 중에 인기 모아지고 있거든요. 어떻게 될까요? 일단 9번 챔프라인이 이렇게 관심 많죠. 비록 뭐 승문전이긴 합니다만 이 챔프라인은 사실 뭐 유성드림이랑은 좀 격이 다르다고 봐요. 유성드림은 좀 기본 마필이고 뭐 크게 더 보여줄 수 있는 걸음의 여러가 없습니다만 챔프라인은 뭐 이거 뛰면질수록 걸음은 정말 많이 나올 수 있는 마필이기 때문에 승문전이지만 뭐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뭐 연투 배팅의 축은 9번만 챔프라인으로 가야 되지 않나 그런 느낌이고, 이 강한 바람의 마필도 지난번에 초반에 좀 무리를 했죠. 원래 따라가야 되는 마필인데 뭐 대기로 팔다 보니까 초반에 무리했는데 레이스를 좀 잘못 풀어나갔다는 점에서는 강한 바람은 이번 경기로 데려가야 되고, 아주 큰 배당은 이번 뭐 결승 진출이 요게 뭐 최근에 보여준 건 없는 그런 마필이긴 합니다만 모처럼 조교 강도를 끌어올려놓고 나왔다는 점에서는 결승 진출의 막판 한발 이변 가능성도 있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이 4번의 유성드림하고요 9번의 챔프라인 두 마리 인기 맞고인데, 이 4번 유성드림과 9번의 챔프라인 두 마리 그 추입의 스타일을 비교해 봤을 때 유성드림은 뭔가 좀 쥐어 짜내는 느낌, 열심히 입에 가는 느낌인데, 지난번 챔프라인 있잖아요. 이게 뭐 액면으로 보면 이제 인기마다 팔릴 말이 아니라 상대 인기마다 팔리잖아요. 근데 추입을 그냥 말이 좀 스스로 알아서 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주었습니다. 분명히 이게 또 개인적으로 좀 좋아하는 혈통인데, 이 컬링 자마들이 진짜 이게 한번 딱 힘이 딱 차면 좋아요. 그래서 일단은 챔프라인은 이게 뭐 좀 당분간은 좀 안고 가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해주시고. 6경기입니다. 국산 사고는 1800. 이것도 사고는 1800이라는 게 또 재미있는 게임이겠고요. 일단 5번에 알렉스 중심으로 뭐 2번에 우승이지 9번에 에이스드림 인기 맞군인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충만은 없다고 봐야죠. 물론 알렉스란 마필이 액면은 가장 그럴싸합니다만 늘어난 경주거리가 좀 부담이 되는 마필입니다. 따라서 충만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저는 9번 에이스드림이 지난번에 이제 조금 공백 과정으로 나왔던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는 뭐 정상적인 조를 하고 나왔고, 더군다나 에이스드림은 또 늘어난 경주거리가 절대 나쁘지 않은 마필입니다. 어쨌든 앞선 선행권에서 움직이는 마필이기 때문에 에이스 드림의 선전이 기대되고 있는 그런 레이스가 되겠습니다. 됐습니다. 하여튼 5번 알렉스도 이게 단거리 취입이지 장거리 취입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리고 또 조승근이 타고 부중도 빠지고 뭐 이런 건 있겠습니다만 그 이외에 중량을 썼던 마필 고위 능력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알렉스는 1800이 1800 왜 쓰는지 모르겠다 그런 느낌이 일긴 들었는데 인정하고 싶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8번 판타스틱 파크를 뽑기는 보고 있는데요. 예전에 이게 그 장치율 기수가 부산을 원정 와가지고 능력을 한번 극대시키니까 그렇죠. 뭐 조지니까 조지는 대로 나오던데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 사이즈는 있구나. 또 거리도 충분히 있는 막필 같고요. 이번 경기는 5번에 알렉스라는 인기 막군을 절대 과신할 수 없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폭풍마 중심으로 일단 갈 수도 있다. 아시겠죠?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공략하시면 될 것 같고요. 7경주 혼합 상구는 1200으로 나와 있고요. 10번에 비바 몬스터 중심으로 배당 들어갑니다. 10번 중심으로 7번에 슈팅 브라운 인기 막건이고, 폭풍 중에 이제 2번에 라운 카니스, 3번에 나노초 인기 막건 나와 있는데요. 자, 어떻게 될까요? 저는 복병을 6번마 필드 스캠퍼라고 봅니다. 이 필드 스캠퍼가 좀 부진합니다만 일단 뭐 1200이라는 적정거리로 내려왔고, 또 이제 마체중이 좀 많이 불어나는 나면서 컨디션 저하를 보여줬던 마필인데 이번 경주를 앞두고는 뭐 조교도 제대로 하고 나왔기 때문에 그 불어났던 마체중도 조금 빠져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따라서 뭐 이번 경기가 편성이 강하지 않다는 점에서는 레이스 흐름도 빠르지 않고, 또 어쩌면 2번, 5번, 8번 이런 마필들이 좀 앞선에서 조금 오버페이스가 될 수 있는 여지도 있다는 점에서는 일단 6번 필드 스캠퍼가 뭐 배팅에 대한 메리트는 상당히 높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지금 뭐 10번 비바 몬스터 중심인데 이게 또 뭐 참
100%는 아니잖아요. 비번 몬스터도 조금 위험하긴 해요. 일단 뭐 경주 거리는 1200이 맞긴 맞아요. 맞긴 맞는 마필이긴 합니다만 지난 8월달이나 9월달에 입상을 할 때 보면 그렇게 생각만큼의 여력이 그렇게 많지 않았다는 게 조금 걸리는 그런 부분이에요. 따라서 물론 편성이 약하기 때문에 뭐 비번 몬스터를 꺾고 가기는 어렵겠습니다만 만일에 사태에 대비해서 능력 발휘가 안 될 때도 어느 정도 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일단 전개는 그래 좋지가 않더라고요. 네. 안중에 뭐 2번 라운카리스, 뭐 3번은 선행 추입 다 되는 말이고 5번 파워 에너지를 다 세우고 난 뒤에 이제 승부를 끌어간 입장이라서 장담 못하겠고 이게 저는 그 개인적으로 그 지난번에 외곽을 오버했던 그 3번의 나노초가 원래는 추입마였거든요. 이번에 한번 작심하고 앞선 보내주고 따라하는 취입을 한다면은 이거 좀 짭짤하지 싶어요. 전병임주는 뭐 10번 중심으로 뭐 2번 또는 7번 중 있게 모아지고 있습니다만 3번의 나노 쪽하고 6번의 필드 스캠퍼 두 마리 좀 관심을 가질만하다. 8경주 혼합 상구는 1,500으로 나와 있고요. 8경주는 안쪽에 3마리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갑니다. 3번의 레이디 반치, 4번의 다이나믹선, 5번의 라스트 티켓.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뭐 세마필 중심으로 배당은 돌아가겠습니다만 일단 레이디 펀치는 1500이 조금 불리한 마필이에요. 상대로 인기 마필 중에서는 아무래도 이제 같은 인기 마필 중에서는 레이디 펀치가 조금 약세지 않나 보여지고 이 4번, 5번 한 방울 보기에는 두 마필 모두 이제 승자는 부담을 좀 안고 있다는 게 좀 걸리는 그런 부분이죠. 따라서 숨어있는 목병은 외곽에 8번 금포 참여합니다. 이 금포 참여가 힘으로 뛰는 그런 마필인데 이번 경주가 레이스가 빠르지가 않아요. 뭐 다나멜선이 선행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만 14초대의 스타트 환웅이라면 레이스가 빠르지 않은데 그렇다면 금포철마가 힘으로 충분히 밀어붙일 수 있는 그런 조건이고 또 조교도 굉장히 잘하면서 신경 써서 나왔기 때문에 1500이라는 경주거리에서는 이 금포철마가 복병이지 않나를 보여집니다. 특히 3번의 레이디 판치도 지난번에 좀 최선 나은 느낌이라서 좀 더 이상의 메리트는 없지 않나. 뭐 다시 한번 또 그런 식의 전개가 나온다면 가능성이 있겠습니다만은 힘으로 뛰는 말 중에 1,500이라는 경주 거리를 감안했을 때 숨어있는 복병은 아까 이제 박 의원이 언급이 되었던 8번의 금포 철마하고 저는 9번의 레드 화이트 앤 블루 이마필도 오히려 뭐 좀 1300에서 좀 안 좋은 모습 보이다가 지난번 1500m 경주에서는 좀 게이트 때부터 해가지고 좀 더 능력이 좀 좋아지는 느낌이었거든요. 세부 경주는 3번, 4번, 5번 안쪽에 3마리가 인기 많은 판입니다만 배당낼 복병은 외곽에 2마리다. 8번하고 9번 반드시 체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구경주 국산 상군의 1,300으로 치러지는 오늘의 신성훈의 첫 번째 혼전 경주 추천 승부를 일단 말씀드리겠고요. 자, 액면 배당은 7번의 마이스타일 중심으로 4번의 질주하신이 팔리고 있는데 장담 못하죠? 장담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번 경주가 선행마들이 너무 많아요. 안쪽에 뭐 2번, 4번, 7번, 9번, 12번 이런 마필들이 많기 때문에 냉면은 떨어집니다만 어뷰리 추입이 먹힐 수도 있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앞선을 장악하고 있는 마필들의 능력이 뭐 여타 마필보다 앞달 정도의 능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경주도 아니기 때문에 복병은 8마 중앙의 장수 같은 마필도 뭐 조성권 기수가 꾸준하게 기승을 하고 있죠. 따라서 힘은 좋은 마필이기 때문에 추입이 가능하고 안쪽에 일본 제루시드라는 마필도 일단 1300으로 단거리 추입 마필 이라는 점에서 줄어든 경주거리 혜택도 좀 볼 수 있고 역시 추입 한 발이 있다는 점에서는 뭐 1번, 8번 이런 마필들이 배당을 내줄 수 있는 복병이지 않나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역시 키포인트는 선행이 아니라 추입입니다. 앞선이 지금 뭐 2번 세리스를 필두로 인기 막걸리는 4번의 질주아신과 7번의 마이스타일 그리고 그 안쪽에 5번의 클라이밍도 있고요. 9번의 엠버고 10번의 신천강자 12번의 오버스피드 전부 다 앞선 치라는데 이 4번하고 7번도 자칫 선두권 경합에 휘말린다면 이건 뭐 둘 다 뭐 거꾸로지는 그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날 수 있겠고 그래서 이번 경주는 배팅의 이제 키포인트는 어부지리를 누릴 수 있는 추임말을 한 마리 맞거나 중심에 세워간다면은 뭐 복으로 때리든 3번으로 때리든 제 개인적으로 이 레이스는 3번보다는 복성식을 위한 레이스 왜냐면 복성으로 가더라도 충분한 배당을 넣을 수 있고 앞선이 무너진다는 조건에서 본다면은 이거는 엄청난 배당의 메리트를 안고 승부를 그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구경주 고배당 혼전경주 신성훈의 승부로 한번 과감하게 돌파를 하겠습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리면서요. 10경주가 오늘 또 박 의원의 두 번째 추천인데요. 국산 3군에 1,400으로 준비되어 있고
안쪽에 3마리가 인기마로 팔리거든요. 1번에 빅토리선, 2번에 강자의 질주, 3번에 지중해의 보석. 어떻게 보셨는지요? 일단 이번 경주 역시 충만은 없는 데 있습니다. 뭐 1번마 빅토리선 같은 경우도 뭐 상승세긴 한데 지난번 경주 때 편성이 너무 약했어요. 그걸 좀 시원하게 이기지 못하는, 그러면서 어느 정도 걸음에 좀 한계를 노출하는 모습인데 8주에 공백도 있고 부담 용량이 또 2.5%가 늘어났다는 점, 그런 측면에서 보면 빅토리선도 과시는 어렵고 지중해 보석도 마찬가지예요. 지난번에 중앙해주 10일 마신 뭐 입장을 지켜내긴 했지만 착차가 너무 컸다는 점에서는 역시 장담을 못하는 그런 상황이고, 따라서 이번 경주는 뭐 인기 마필보다는 역시 숨어있는 복병을 한도 노리고 가야 되는데 제 관리형 마필이 한도 있습니다. 경주 거리도 그렇고 뭐 편성도 그렇고 제가 볼 때 이번 경주가 찬스라고 보기 때문에 배당에 대한 메리트도 굉장히 높아요. 뭐 최근에 보여준 게 없다는 점에서 따라서 그 마필을 추월해 놓고 역시 고배당을 노리는 추천주가 되겠습니다. 인기 막걸리 3번의 지중해 보석의 지난번 단독 선행 버티기는 정말 안습이던데요. 네, 안습이죠. 정말 간선히. 네. 예. 이거 믿고 배팅 못할 것 같아요. 그렇죠. 뭐 3번이 그래서 아마 그 덕분에 액면의 그럴싸한 뭐 2착, 3착이 찌르지 않습니까? 네. 잡혀야 되는데 좀 덜 잡힌 면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만큼 지난번 경주의 내용이 좋지가 않았다는 것을 반증하는 수치 같고요. 사실 이번 경주는 뭐 인기만을 추후에 세울 이유가 없을 것 같습니다. 박남기 의원이 꾸준히 관리해온 복병마 한 마리를 막걸리 중심에 놓고 하는 경주 10경주 대주면서 마지막 11경주는 1군 경주죠. 부산 1군의 장거리 1900m 신성훈이의 승부 들어가겠습니다. 흔히 보면 딱 액면에 2번에 고스트 위스퍼의 8번에 메이즈킹 이 딱 두 마리거든요. 강력한 대기를 팔립니다. 아마 마지막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전배당으로 일단 팔 수가 있겠는데, 문제는 이 두 마리가 공교롭게도 선행마로서 같이 만났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아닌가. 그 틈을 노려간다면 의외로 변수가 있는 게임이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데, 자, 박기영 교수님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고스트 위스퍼가 좀 안정적이죠. 물론 이제 부담 용량이 1kg가 더 늘어나긴 했습니다만, 뭐 최근에 국산마 1군에 강자가 없어요. 워낙 약한 편성이기 때문에 뭐 고스트 위스퍼 충분히 먹힐 수 있고, 따라서 이번 게이트라면 선행 가능성이 좀 높지 않나 싶은데, 이 메이저킹이 선행이 쉽진 않아요. 고스트 위스퍼가 있기 때문에. 아니면 뭐 고스트 위스퍼를 넘어가기 위해서는 초반에 힘을 쓰고 가야 되는데, 힘을 쓰고 간다면 막판까지 버텨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겠냐. 따라서 데끼는 좀 위험하고, 그렇다고 대한 마필인 로드트 프린스라는 마필도 뭐 역시 지난번에 역시 한계를 노출했다는 점에서는 대한의 마필이 되기 좀 어렵지 않나 보여지고, 저는 6번마 하이파이브가 뭐 휴양 이후에 지난번 경기를 통해서 보기전을 가졌던 그런 마필이죠. 정상적인 주기로 나오면서 조교 강도를 끌어올려 놓고 나왔고, 기본 사이즈, 네임밸류는 뭐 충분히 로드 프리스나 메이저킹에 필착할 수 있는 그런 마필이라는 점에서 컨디션 살아난 6번마 하이파이브를 노리고 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맞습니다. 일단 뭐 2번, 8번 인기마 두 마리의 그 주행 습성이 서로 상충이 되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복범의 출현은 가능하다. 그게 뭐 복으로 연결될지 아니면 3복으로 좀 더 안전하게 갈지 이거는 지켜봐야겠습니다만, 여하간 뭐 2번, 8번의 뻔한 인기 맞고 승부는 저는 의미가 없다고 말씀드리고, 또 최근에 신승훈이의 또 마지막 승부가 계속적으로 고배당으로 적중이 나와 있는 만큼 이번 경주도 한번 과감하게 노리고 가는 신승훈의 강력 추천 경주, 많은 기대를 부탁드리면서, 자, 저희가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잠시 후는 1료 부산 교차 레이스도 준비를 해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